정말 쉬운 디저트예요. 이 바나나 푸딩은 제가 음료에 올라가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먹는 바나나 푸딩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맛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사장입니다. 제가 우연히 일본 찻집에서 말차라떼 위에 바나나 푸딩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와, 맛이 없을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조합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푸딩을 바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내가 좀 퍼서 먹어서 좀 비주얼이 그렇긴 한데 이 바나나 푸딩이 어떤 음료랑 잘 어울릴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카페라떼, 말차라떼, 딸기라떼 이렇게 음료 3잔을 만들어서 바나나 푸딩을 올려볼 거고, 바나나 푸딩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지? 네, 맛 없. 맛없도. 일단 말차라떼는 격불을 해서 올려줄 거고요. 음료가 주인공은 아니라서 일단은 빠르게 해볼게요. 격불할 때 시럽을 넣어도 괜찮아요. 시럽뿐만 아니라 설탕을 넣어서 하기도 하죠. 말차라떼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카페에서 만드시는 말차라떼 위에 그냥 바나나 푸딩만 올리는 그런 레시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카페라떼. 바나나 푸딩이 올라가야 돼서 공간을 충분히 남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료가 넘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라떼. 딸기와 또 바나나가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바나나 푸딩을 퍼서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2덩이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바나나 푸딩은 제가 음료에 올라가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먹는 바나나 푸딩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걸 제가 먹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음료와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비주얼도 괜찮고 달지 않게 만든 이 바나나 푸딩이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이 아래 음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맛이구나.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이잖아요, 밑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나 푸딩을 그냥 만들어서 옵션으로 이렇게 판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페라떼 플러스해서 바나나 푸딩 1,000원. 이렇게 판매하셔도 활용하기가 괜찮겠다. 이 딸기 라떼는 이제 밑에 있는 딸기 과육을 살살살 꺼내서 딸기 과육과 바나나 푸딩 같이 먹으면 또 맛있겠죠?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커피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크레마의 쌉싸름함하고 푸딩의 이게 달달함과 부드러움이 잘 어울리네. 역시 커피도 잘 어울렸어. 딸기가 제일 맛있는데요. 저도. 진짜? 근데 진짜 옵션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다른 음료도 뭐 활용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쉐이크 위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이 바나나 푸딩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바나나 푸딩 이런 거 만들면 되게 번거롭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카페 사장님들 뭐 소금빵도 만드시고 뭐 구운 과자도 만드시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쉬운 디저트예요. 일단은 재료입니다. 얘는 설탕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옥수수 전분, 바나나입니다. 원래 바나나 푸딩은 바나나를 이렇게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넣는데, 우리는 이제 음료 위에 올라갈 바나나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좀 으깨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잘 익은 바나나를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바나나의 향과 그 맛이 좋기 때문에 잘 익은 바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계란. 이걸 다 쓸 건 아니고 노른자만 쓸 거거든요. 왕란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노른자가 좀 크기 때문에 왕란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닐라 빈 파우더예요. 이건 이제 선택사항인데 없으시면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 생크림, 우유. 제가 몇 년 전에 바나나 푸딩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적고 어떻게 만들어 그냥 맛있는 그런 디저트죠. 아, 재료가 하나, 계란 과자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계란 과자, 바나나 푸딩에는 계란 과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콩순이 계란 과자. 아, 콩순이 아닌가? 일단은 노른자를 잘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호호. 자, 노른자를 잘 분리해서 넣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왕란을 샀더니 이제 노른자가 하나에 한 20g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60g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계란은 하나 더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계란은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3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설탕 넣어주시고요. 거품기로 잘 설탕을 녹여주세요. 풍기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설탕이 이게 녹았으면 여기에 옥수수 전분을 넣어줍니다. 옥수수 전분이 없으시면은 박력분을 넣으셔도 되는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이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유를 데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크팬에 우유를
부어주시고요. 바닐라 빈 파우더 있죠? 요거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보통 요게 이제 바닐라 빈을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이거 좀 간편해서 저는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요거에 뭐냐면 이제 그 바닐라 빈 있죠? 그거를 완전 갈아서 만든 거예요. 바닐라 향이 은은히 올라오니까 요거를 넣어서 이제 데워주시면 됩니다. 우유를 끓이는 게 아니라 한 70도 정도 온도로 데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유가 데워지는 동안 준비한 바나나를 포크로 잘 으깨줄게요. 자, 이 으깬 바나나를 계란 노른자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우유 가해가 약간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고 김이 조금 이렇게 모락모락 난다 그러면 불을 꺼주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붓지 마시고 조금 한 3번에 걸쳐 나눠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우유가 들어가면 이제 계란이 익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지금 이 과정은 커스터드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잘 섞은 이 녀석을 다시 냄비에 부어주세요. 다시 졸일 겁니다. 원래는 아까 우유를 데운 냄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냄비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큰 냄비를 가져왔어요. 불에 올리고 끓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손을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계란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스터드 크림 있죠? 그런 윤기와 그런 질감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섞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냄비에 좀 올려서 불이 너무 뜨거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되게 다급해 보이시는데. 좀 약간 좀 오버가 되긴 한 것 같은데 불은 그냥 센 불로 하시는 거예요? 중강불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하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바나나가 들어가서 약간 중간중간에 그 바나나 과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예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크림이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체에 걸러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바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바나나 과육도 있고 계란이 혹시나 이렇게 끓이면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체에 한번 걸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럼 얘가 이제 계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바로 랩을 공기가 만나지 않도록 꼭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냉장 보관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서 얘를 좀 식혀주시는 거예요. 네, 커스터드 크림이 이제 차갑게 잘 식었고요. 생크림을 휘핑을 해서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크림 한번 휘핑해 볼게요. 생크림 넣고 설탕 넣고 핸드 믹서기로 휘핑해 주시면 됩니다. 꿀이 살아있을 정도로 휘핑을 해줬고요. 이 정도 단단하게 휘핑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생크림하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이 커스터드 크림을 섞어줄 건데 커스터드 크림은 좀 단단해졌어요. 냉장 보관하면 좀 단단해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두 번에 나눠서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디저트를 먹는 그런 바나나 푸딩은 여기에 이제 바나나 슬라이스를 넣고 계란 과자 넣고 막 섞어서 이제 숙성해서 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거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둔 이 푸딩을 이런 바트에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납작하게 좀 해주신 다음에 계란 과자를 좀 부셔주세요. 이렇게 약간 크럼블처럼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부셔주셔서 이 위에를 이제 싹 덮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 계란 과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눅눅해지는 그런 식감이 되죠. 바로 드실 수도 있긴 한데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고에 최소 이제 3시간 이상 또 하루 정도 숙성하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풍미가 있는 바나나 푸딩을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두신 푸딩은 3일 안에 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푸딩이 아까처럼 우리가 음료 위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사실 디저트로 판매를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요새 배달 디저트 맞아요. 배달할 때도 바나나 푸딩을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켜도 그렇게 파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셔서 배달로도 하면 매출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완성한 모습이 막 예쁘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똥손들도 도전할 수 있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디저트를 예쁘게 잘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투박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맛이 있고 원래 그때 유명한 그 매그놀리아인가 바나나 푸딩으로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도 되게 그냥 투박하게 툭툭 떠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저트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맛있겠는데.
네.